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등장한 황당한 변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당 지도부가 4.7 선거 이후 총사퇴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2 임시전당회를 통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거든요. 자, 민주당 새 당대표 선출에 홍영표, 송영길, 우현식 의원 3파전이 벌어졌었죠. 자, 이 세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어땠을까요? 제일 먼저 우원식 의원 보겠습니다. 자, 우원식 의원은요,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게다가 임대사업자 규제도 강화해서 시중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의 투기 억제책에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설프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 분명히 했던 부분이에요. 새 후보 중에서 부동산 정책은 가장 강경책을 내세웠던 후보입니다. 자, 홍영표 의원은요, 현 부동산 기조가 맞다. 단, 청년들의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탄력적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기조 투기 억제책 정책 맞고, 공급 확대 전략도 맞는데, 자, 일부 청년들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이나 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재산세 분담이 늘어나 1주택 실소자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부분, 이것은 찬성한다 이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검토 중인 아니죠. 마지막으로 송영길 의원은요,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 LTV 최대 90% 완화는 파격적인 주장을 했고요.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 감면 일부 조정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규제와 공급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했어요. 자,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과 다르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장 친화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주장을 했던 후보였죠. 자, 그런데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새 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홍영표 의원과 큰 차이는 나지 않았대요. 자, 그리고 민주당 새 대표가 된 홍영길 의원은요,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이쿠, 큰일 난 문제예요. 자, 지난 영상에서 송영길 의원의 대출 규제 완화 신념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한테 LTV, DTI를 40%, 60%다 제한해버리면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4억밖에 안 빌려주는 거잖아요. 6억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되느냐?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 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기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씩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죠. 모기지처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10억짜리 집 사는 사람들 현금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당대표 선거 토론회에서 우원식, 홍영표 의원의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 신념을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자, 홍영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 규제를 불평등의 문제로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가격 10억 아파트에 현금 3억 있으면 당연히 못 사죠. 그런데 현금 6억 있는 사람들은 40% 대출받아서 살 수 있으니까 현금 많은 사람이 고가 주택을 살 수 있고 자산가치 상승으로 더욱 부자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청년들 평생 전세방 살라 못해 생애 첫 주택대출 완화 시사하면서 축의금만 있어도 집 사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물론 모든 무주택자한테 LTV 규제를 풀자는 건 아니에요. 청년, 신혼부부 중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입니다. 물론 지금 이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택가격 6억 이하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지금 정부에서 이 비율을 조정을 하고 있고 5월 중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9억 이하까지는 아마 LTV 규제 10%씩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송영길 의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송영길 의원은요, 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급등 불안을 안 키울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무주택자 비율이 43%가 되고 집 사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10% 정도다. 그 중에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다른 정책 수단을 뒷받침하면 집값 상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있어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불안한 게 지금 이 무주택자 중에서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 인천 지역의 가격 상승은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대거 매수하면서 끌어올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LTV 90%를 적용한다? 전 개인적으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또한 누구나 집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8년 동안 임대로 살고요, 임대 이후에 분양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임대로 지속 거주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과거에 공공임대 10년짜리 있었잖아요. 이거 분양으로 전환될 때 어떤 기준으로 전환됐냐, 그 당시에 분양 전환 당시에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걸 분양으로 전환할 때 최초 공급가 기준으로 분양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인천시에서 잠깐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고요. 지금은요, 이게 약간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하는 용도로 약간 많이 와전되면서 피해자도 많아지고 이 누구나 집 조합원 모집 기준도 굉장히 지금 깐깐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것은 그냥 거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조합의 지자체 검증도 받지 않고 가입비 환급 규정도 없는 허점 때문에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왜 다신 송영길 의원은 꺼내 들었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44%의 세입자, 자가주택의 40%는 또 세를 살아요. 자기 집 세 주고 60%가 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그냥 세금으로 해결한다?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송영길의 해결책은 뭐다? 집값 오르는 거 나눠 갖자.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 공유 시스템을 만들겠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습니다. 누구나 집값 5%,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 가격으로 언제든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 새로운 주택 공급 유형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자,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분양주택의 시세 차익 기대를 꺾어야 집값이 잡힌다며 만든 GH 기본주택 정책과 비슷하죠. 자, 왜냐면은, 자, 집값이 계속 안 잡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를 붙이고, 그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을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임대주택 정책 베이스로 해서 주택 공급 정책을 만든 거죠. 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LTV 규제 완화 부분이죠. 자, 부동산 대출 규제는요, 불평등의 문제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금융이잖아요.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진행돼야 되고, 정부의 정책도 그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DSR 규제 강화 왜 나왔겠습니까? 과도한 부채 상승률을 막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대출하면서 금융기관 불균형을 막겠다, 이 목적으로 진행됐었는데 갑자기 LTV 규제 90% 완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청년들한테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이 과연 지도층으로서 잘하는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코앞에 온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5월 4일날 발표된 CPI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시대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면은 그 빚을 네가 갚아줄 거니?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금리 상승의 과도한 대출은 독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출 규제 완화할 카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공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공급 대책 발표한다고 집값이 어떻게 잡힙니까? 분양한다고 집값 안 잡혀요. 분양하고 나서 그 아파트가 실제 입주해야 집값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로 동시에 입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3기 신도시가 대규모로 입주하면 집값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입주시키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규모는 충분하고 위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괜히 이것을 이상한 임대주택 꺼내 와가지고 분양 물량 줄이는 일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주택만으로도 골치 아픈데 또 뭐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을 꺼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분양 물량 안 줄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규제, 보유세가 강화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급 수량이 정해진 상급지 지역의 수요 쏠림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출 규제 많이 해주면 당연히 고가 아파트, 인기 있는 지역 아파트의 주택을 사고 싶겠죠. 왜? 어차피 오를 거고 안정될 거라는 심리적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남이든 송파, 강남 상구든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주택 가격이 올라갈수록 대출 비율을 낮춰서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비율은 낮추고 보유세는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바로 이래서 나온 겁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불평등 문제로 누구나 강남 아파트 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상이 비단 신혼부부든 무주택자이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불평등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재건축 이슈 말고 새로운 불안 요소가 지금 다시 나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